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남한강 쭈꾸미입니다. 예전에 쓰던 북한강 쭈꾸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생물과 냉동의 차이가 어떤지, 정말 생물 쭈꾸미는 그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지,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살려서 오느라고 급하게 포장을 해서 왔습니다. 한 2시간쯤 걸린 것 같은데 최대한 살려서 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까서 물만 버려주겠습니다. 물만. 헹구거나 하지 않고.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쭈꾸미와 작은 쭈꾸미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맛의 차이는 없고 먹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식감 차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다고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니다. 맛은 별반 차이 없으나 식감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가격 차이는 상당히 난다. 뭐 요 정도입니다. 머리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이 비싼 쭈꾸미의 머리를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쭈꾸미의 계절이 시작되고 안에 알이 찹니다. 그거 삶아서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에 무슨 밥알같이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쭈꾸미 그거 먹으려고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만화책 중에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걸 한 번씩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에 효타가 만들었던 위에 네타가 없는 문어초밥 이런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쭈꾸미 머리에 있던 그 알이 밥이랑 상당량 흡사합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괜히 갑자기 빙의해서 문어다!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네요. 한마디로 너무 비싸니까 안에 알이 없어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가위를 갈라가지고 그냥 징그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징그러워? 다 먹는 건데. 내장만 버리고 껍데기는 먹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큰 애들은 제 생각에는 4등분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리 2개씩 붙여내는 거. 가운데 까만 거는 억지로 띄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위로 이렇게 갈라내면은 자동으로 떨어져요. 근데 떨어뜨리는 건 무조건 잘라내야겠죠. 안 그러면은 먹다가 약간 뭐 돌 씹는 느낌 날 수도 있고. 다리를 2개씩 자르려고 했는데 한쪽에 5개가 붙어버렸네.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2개 반씩 자른다든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미래에서 온 아부장이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건 소금으로 닦아요. 근데 바닷물에다 담아온 거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헹궈내지 않으면은 요리를 했을 때 간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그 소태,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소태라고 엄청나게 짠 지옥의 짠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더빙을 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밀가루로 하세요. 그냥 저는 겉에 있는 점성을 없애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소금으로 닦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밀가루를 한 3테이블스푼 정도를 집어드시고 빡빡빡빡 문지르시면은 겉에 점성 같은 게 없어지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져요. 그걸 다 없애시고 물에다가 정말 깨끗하게 헹구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소금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지옥의 맛을 볼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냉동 쭈꾸미 같은 경우는 소금으로 해서 물로 한번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 이거 걱정되더라고. 또 괜히 소금으로 똑같이 따라했다가 나중에 나한테 뭐 지옥의 짠맛이니 어쩌니 할까봐. 잘 치대면은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소금으로 치내든 밀가루를 치대든 거품은 나와요. 저 거품이 많이 나오게끔 치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빡빡해질 정도까지 쳐대려면은 대략 한 3분 정도는 쳐주면 됩니다. 근데도 점액질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으면 밀가루 더 집어넣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에 가서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 소쿠리 같은 데 한번 받쳐가지고 물기를 최대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리에 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물기가 흥건한 쭈꾸미 볶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뭔가 깨끗하게 씻어낸 느낌, 점액질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뿌득뿌득하다? 뿌득뿌득. 이게 잘 좋은 표현인 것 같네요. 그렇게 됐으면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자,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부터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네요. 대신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서 수분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고춧가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바로 고춧가루로 양념을 해놓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는 보통 굵기의 고춧가루를 2테이블스푼을 넣어가지고 쭈꾸미에 남아있는 수분을 고춧가루가 먹을 수 있게끔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주 매운 쭈꾸미 볶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청양고춧가루 1테이블스푼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부장이 나름대로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신년 각오로 레시피를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써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상 재밌게 보시면서 나중에 레시피는 캡처하셔가지고 요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리법은 나와있지 않아요. 당연히 조리법은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써? 청양고추가 1테이블이 아니고 2테이블이었네요. 리스펙트! 영상을 보면서 더빙을 하는데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아부장이니까, 물론 매운 게 싫으시면 그냥 일반적인 고춧가루로 4개 하시면 되겠죠. 4테이블스푼. 제가 말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건 이렇게 살짝만 비벼줘도 이미 고춧가루에 물이 많이 먹어가지고 대략 10초간 비볐을 뿐인데도 이렇게 물기가 하나도 없는 이 믹싱볼, 쓰댕 믹싱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춧가루가 물기를 먹어서 물기가 없는 쭈꾸미 볶음이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있죠. 뭉쳐져 있는 고춧가루를 잘 펴준다? 그런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비비는 거의 장점은 수분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리가 끝났을 때 더 예쁜 색깔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확실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소스를 만들기 시작하네요. 고춧가루는 수분을 잡기 위한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양조간장 아무거나 3테이블스푼. 뻔하디 뻔한 재료지만 아주 특별하고 뻔하디 뻔하지 않은 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놀라운 마법이 펼쳐질 거예요. 이건 솔직히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사실상 한국 요리들은 들어가는 재료들은 비슷비슷한데 그 비율의 차이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완전히 나는 것이지, 쓰는 재료가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거는 제 취향인데, 피쉬 소스,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이런 액젓, 젓갈료를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알려줍니다. 분명히 댓글에다가 새우젓 넣으면 안 되나요? 하는 빌런이 있지만 안 됩니다. 후추 2.5ml, 2분의 1 티스푼 정도. 후추는 취향이기 때문에 그냥 톡톡 풀어 넣으셔도 돼요. 설탕은 간장과 항상 1대1의 법칙입니다. 뭐 불고기, 갈비 할 거 없이 웬만하면 거의 1대1의 법칙이 들어가요. 뭐 다른 간을 하는 어떤 특별한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요 다음에 나올 마법의 가루에서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부장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설탕은 3테이블스푼이다. 마법의 은맥가루, 소고기 다시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사실 업장의 비밀이라고 꽁꽁 숨겨놓는 거 보면은 다 나중에 뭐 마법의 가루야. 너무 그렇게 환상 갖지 마세요. 제가 요새 조금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급 식자재나 고급 요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환상을 키워놨고 소비자가 그 가격을 넘지 못할 산에 있는 가격과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알고 보면 다 마법의 재료가 다야. 요 전에 있었던 게장도 마찬가지죠. 알배기는 넘지 못할 산을 만들어 놨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너무 죄송스러운 면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100% 제 잘못이고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만들 생각인데 그때는 통도 그렇고 아예 모든 거를 다 전체를 바꾸겠습니다. 배송부터 시작해갖고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제 판매 채널 거기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이 아니지 이거는 뭐지? 하여튼 글 쓰는 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다시 한번 절 죽여주세요. 그래서 결국 마법의 은맥가루는 1테이블스푼이다 이거지. 다시다와 미원은 비율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요리마다 조금씩 다른 맛을 내줄 수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요번에는 미원은 다시다의 3분의 1만 사용하겠습니다. 요 두 개를 섞었을 때 내는 시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티스푼입니다. 이번 요리는 굉장히 단 편은 아닐 거예요. 제가 원래 달게 먹지만 그 정도 단맛이 아니기 때문에 드셔보시면서 만약에 간 볼 때 단맛이 좀 더 원한다 그럼 설탕을 조금 더 넣으시든가 하는 방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든 레시피에서 제가 하는 요리에서 단 게 싫으신 분들은 단 거는 마지막에 조금씩 넣으면서 추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가루가 잘 녹게끔만 그냥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못 먹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냐면 계량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를 딱 맞게 맞춘다면은 다시다 1뭐 몇 티 뭐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딱딱 끊어질 수 있게끔 맞춰보려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양이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궁금들 하셨을 텐데 춘장을 200g을 볶아놓고 왜 3티만 쓰나요? 그거 남겨서 뭐 할 건데. 그리고 3테이블스푼만 볶으려 그러면은 볶아보세요. 잘 안 볶아져.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음식이.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해보시고 내 거는 그래도 내가 자신 있는데 암만 맛이 없어서 기본은 해요. 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남은 소스 다른 데다 쓰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용이점이 있는 아주 평범한 거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결국은 계량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충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찍어 먹어보면 그냥 라면 스프 같아요. 드셔보죠. 바로 볶아보겠습니다. 자, 볶아보겠습니다. 요리는 어차피 한 끗 차이다 라는 마인드로 가는 영상이니만큼 볶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식용유 4테이블스푼을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저는 이런 볶음류에서 대파를 씹었을 때 안에서 그 대파 맛이 확 올라오는 그게 어우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파를 대략 한 3-4cm 길이로 그냥 도톰하게 썰었습니다. 가르지 않고. 가르면은 대파 안에 향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재료는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료는 거들 뿐. 언제나처럼 대파, 불의 세기는 중강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양파나 뭐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좋겠죠 당연히. 그거는 취향입니다. 파기름을 뽑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라기보다는 그건 덤이고 예전에 제가 제육볶음 2가지 했던 그 영상 중에서 파를 좀 까뭇까뭇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파의 향기를 극대화하고 싶다. 약간 구운 맛을 내고 싶다. 뭐 그런 거죠. 괜히 흥분해서 팬을 막 웍을 막 돌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대파가 익기만 하고 겉에 까뭇까뭇한 내가 원하는 그런 색감이 안 나오니까 그냥 좀 냅둬. 웍 좀 괴롭히지 말고. 이렇게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면은 살살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냥 스패츌라로 그냥 막 이렇게 살살 움직여주면 됩니다. 파의 색깔이 이렇게 기분 좋게 맛있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너무 오래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식의 히든카드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 이건 넣어야 돼요. 없으면 맛이 없어. 자, 이렇게 됐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다진 마늘 태우듯이 까뭇까뭇 만드실 필요 없이 하얗게 올라오는 정도까지 온도를 올려주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쭈꾸미 아까 묻혀놨던 거 전부 다 넣어줍니다. 쭈꾸미의 양은 1kg가 아니고 500g을 볶았습니다. 500g. 그리고 방금 전에 넣었던 대파의 양은 100g. 대파는 물론 200g 넣어도 돼요. 너무 맛있으니까. 불의 세기는 중불이든 센 불이든 상관없는데 저는 센 불로 하겠습니다. 근데 고춧가루가 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볶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기술에 자신이 없다면 중불, 중강불 이렇게 바글바글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빠글빠글 할 거예요. 쭈꾸미 같은 해산물들은 오징어도 그렇고 아주 빠르게 순식간에 익어버립니다. 특히나 팬이 열을 받은 상태에서는 더 빨리 익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넣으면은 금방금방 돌아가고 다 익은 줄 알아. 근데 그때쯤이 아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반쯤 익은 거예요. 그럼 그때쯤에 저희는 양념을 넣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아직 다 안 익었다. 너무 흥분하지 말라. 소스가 분명히 가루들이 불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그냥 잘 한번 섞어가지고 해주시면 맛에 큰 차이는 없을 테니까 그냥 잘 저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미래에서 온 남자이기 때문에 1테이블 넣는지 2테이블 넣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지금 얘는 먼저 1테이블을 넣는다고 하네요. 근데 이따가 또 1테이블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미료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짠 소스기 때문에 무턱대고 막 넣지 마시고 요리 기본 중에 하나는 차라리 처음에 모자르게 넣고 점점 맞춰가는 거야. 그 대신 넣을 때 적어야지. 얼만큼을 더 넣는지 얼만큼을 넣는지 그래갖고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평균적인 데이터를.
넣을 때도 대충대충 막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딱딱 끊어서 계량을 해가면서 넣는 게 여러분들 요리의 습관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1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쭈꾸미가 지금처럼 이렇게 반질반질 맛있게 다 익은 상황이 되려면은 아까 전에 그거 소스를 넣고 나서 한 대략 1분 30초에서 2분이면 충분히 익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식당이랑 더 비슷하게 하려면 제 생각엔 100%의 확률로 이겁니다. 아니야, 겸손하게 99.9% 갈게요. 제가 조미료 귀신인 만큼 먹어보니까 거기서는 화유야. 이건 뭣도 아니야, 그냥 화유야. 1테이블스푼을 넣어주겠습니다. 만약에 화유가 뻔한 맛이 싫거나 화유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고추기름을 넣으시면 될 거고, 거기다 약간의 다른 향을 내고 싶으면 다른 기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파랑 대파 뿌리 같은 걸로 파기름을 내놓으셨다면은 그런 걸로도 나중에 풍미를 다르게 할 수 있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리의 완성은 향인데 그 향을 어떤 거를 써가지고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요리가 되죠. 요리의 완성도는 제 생각에는 결국은 향이다. 기본은 간을 맞추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수분이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춧가루도 그렇고 아까 팬이 열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끓여졌기 때문에 고춧가루와 이 열받은 팬 수분이 생길 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수분이 나올 만한 어떤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죠. 대파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수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양파나 양배추를 사용했으면 수분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거의 안 나오실 거예요. 맛을 보기 전에 집어 던질 건데 더빙이라서 뭐 집어 던지는 거 잘하지 못할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자면 냉동 쭈꾸미와 생물 쭈꾸미의 차이는 이 탱글탱글 터질 것 같은 이 식감, 이게 완벽하게 달라요. 탱글탱글한 걸 좋아하신다면 냉동을 드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걸 한번 드셔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엄청난 탄력감, 뭐 그런 맛에 돈 쓰는 거지 뭐. 근데 쭈꾸미가 상당히 비싼 관계로 누가 나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 자, 아까 전부터 자꾸 말씀드리지만 더빙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근데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내가 지금 미치겠다. 이거 진짜 너무 잘 볶아졌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로운데? 중요한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름은 있지만 수분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쭈꾸미 볶음이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디 바베큐 같은 거 해서 드실 수 있는 캠핑장이나 그런 거 하실 때 이렇게 가시면은 숯불에다가 구워도 굉장히 엄청나게 완벽한 요리가 될 수 있다. 수분이 별로 없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냉동과 생물의 식감 차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고춧가루로 수분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느냐. 요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야겠습니다. 근데 난 지금 맛이 어떤지 몰라. 엄청 맛있었던 기억만 나. 저 젓가락에 들려있는 쭈꾸미를 그냥 내가 화면을 막 쭉 빨아먹고 싶다. 저는 꿀꺽꿀꺽 침이 넘어가는데 쟤는 젓가락을 던지고 뭐 이상한 댄스를 하고 있네요. 확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제가 시청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떨고 있으면은 상당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봅니다. 와, 근데 진짜 얄밉긴 얄밉네. 냠냠 쥐압 화면이 뽀개버리고 싶습니다. 쌀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네요. 제가 생각해도 흰쌀밥은 이렇게 진한 류의 양념 이런 거 요리를 먹을 때는 최고의 이게 반찬이라고 봐. 메인 쭈꾸미의 최고의 반찬은 흰쌀밥이다. 저기 쏙쏙 비비면은 위에 아니면 이렇게 얹어갖고 저 고소한 흰쌀밥, 그리고 햇반은 왜 이렇게 잘 만드는 거야. 물론 오뚜기밥도 마찬가지고. 자, 더 이상 놀릴 거 없이 저 비주얼만 봐도 더 이상 침이 넘어가고 하지도 못할 것 같고, 제가 가기 전에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쭈꾸미 철이 시작됩니다. 아직은 머리에 알이 차지 않았을 거예요. 알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전화해서 수산물 업체나 어디 단골집 같은 데 물어보신 다음에 알이 차 있다 그러면 한 번씩 사다가 샤브샤브만 해서 듣지 마시고 1kg 사다가 500g은 샤브샤브, 500g은 아부장처럼 저렇게 남한강 쭈꾸미 볶음 이런 거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